장안의 화제의 영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화 미키 세븐틴. Oh, wow! Did you see that? Now, I wouldn't be surprised if you're thinking at this point, what have I done? How lucky can one guy be? 미키 세븐틴에 관련된 아주 사소하고도 쓸데없는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영화를 보시고 많은 반응들이 유튜브에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면서 알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굳이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기보다도 미키 세븐틴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 그걸 조금 한데 모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알면 재밌지만 몰라도 상관없는 아, 세븐틴의 이야기. 좋습니다. 아, 정리 잘해줬네. 출발하시죠. 일단 미키 세븐틴은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 2월 28일에 개봉을 했고 북미에서는 3월 7일에 개봉할 예정이라는 거. 어허. 봉준호 감독의 8번째 장편 영화고 제작 부분을 봤더니 기획에 브래드 피트가 있습니다. 어머머머. 브래드 피트가 투자 기획에 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여기 제작에 또 봉준호 감독이 직접 차린 회사가 있거든요. 뭐죠? 오프 스크린이라는 오프스크린. 네, 그 제작사가 이번에 이 영화에 처음 참여했습니다. 미키 세븐틴의 제작비 1억 1,800만 달러. 봉준호 영화 중 역대 최고 제작비인 것뿐만 아니라 한국 감독이 제작한 역대 최고 제작비고 우리나라의 제작비 1인 영화가 4천만 달러 설국열차였어요. 나홍진 감독이 이제 곧 개봉하는 영화 저희가 기대작으로 뽑았던 그 영화가 500억대로 이제 1위를 갈아치울 예정이거든요. 근데 미키 세븐틴은 이제 미국 제작사에서 만든 거니까. 그리고 이게 원작 소설이 있어요. 에드워드 애슈턴의 미키 세븐이라는 원작이 있는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원작 소설이 언제 나온 책인지 아십니까? 2022년.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어요. 그거를 가지고 2025년에 이게 개봉을 할 정도면 엄청 짧은 시간에 각색을 했네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이 원작 소설의 초고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원작 소설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원작 계약을 했고 봉준호 감독은 원작 초고를 가지고 각색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정식 발매가 이제 번역돼서 2022년 10월인가 말에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풍문으로 들었대요. 봉준호 감독이 미국에 있는 소설책을 영화한다더라. 근데 한국 정식 발매한 그 출판사에서도 본인들이 지금 발매 예정인 이 소설책인지 몰랐대요. 그 정도로 극비로 준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캐스팅 로버트 패티슨. 좋아하시나요? 네. 트와일라이트로? 네. 최근에 또 배트맨으로도 배트맨 못 봤어요. 매번 다른 역할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봉준호 감독이 대본 거의 완성될 때쯤에 이분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점 찍어 놨었고 로버트 패티슨은 원래 매번 새로운 역할을 전작과는 늘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좋았는데 바로 하필 전작이 배트맨이어가지고 이번 역할 다르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연기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로버트 패티슨이 예전부터 살인의 추억을 너무 재밌게 본 영화로 꼽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인의 추억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고 해가지고 봉준호 감독이랑 작업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모든 배우들이 다 봉준호의 디렉팅에 감동을 했다고. 콘티대로 무조건 찍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했고 촬영이 딜레이 되지 않는. 오히려 그 헐리우드 시스템이 우리나라 드라마 찍듯이 모든 샷에서 다 찍는데 케네스 마샬 역을 맡은 마크 러팔로우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프레임 단위로 다 계산해서 찍는 맞아요. 게 이미 머릿속에 다 있다. 나샤 베리치도 연기 디렉팅이 진짜 좋다. 봉준호 감독은 연기를 잘하는 사람 같다. 뭐 맞아요. 본인이 단역으로도 많이 출연을 하셨잖아요. 연기 욕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봉준호 감독이 최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연기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최근에는 한 적이 없고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후배들이 부탁해서 찍은 것뿐이다. 아유, 그래도 안 하려고 안 하지. 아무튼 연기 디렉팅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크 러팔로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은데 마크 러팔로우는 이번 미키 세븐틴이 첫 빌런 도전이었어요. 항상 선한 역할만 하시다가. 그쵸. 이분이 헐크 했었고 비긴 어게인 네. 뭐 이런 작품 했었는데 그래서 악역이라서 처음엔 부담도 많이 됐고 자기한테 진짜 온 게 맞나? 의심도 했고 자신이 진짜 없었대요. 근데 봉준호 감독 믿고 하게 됐고 그리고 이빨 분장을 했거든요. 이 분장을 하고 자신감이 좀 생겼고 그리고 아내 역할인 토니 콜렛
그 배우한테 많이 의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할 수 있는 게 이 역할을 보면 생각나는 정치인이 있거든요. 그 트럼프를 약간 오마주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특히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것과 그 역할 자체가 그리고 또 총알 스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너무 현재 그 정치인과 너무 비슷한 점이 많다 이랬는데 봉준호 감독은 실제 정치인 얘기를 좀 섞어서 하기도 했고 모티브를 가져오긴 했지만 본인은 절대 현역 정치인의 이야기는 가져오지 않았다. 근데 우연히도 되게 약간 좀 비슷한 지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건 정말 우연의 일치지만 많은 나라에 개봉을 했을 때 다 각 나라에 스트레스를 주는 정치인을 이입시키는 것 같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봉준호 영화 최초에 이 영화가 러브스토리가 있는 영화였다. 살인의 추억에서 홍건호 배우가 전미선 배우랑 부부 역할로 나오면서 그 러브스토리 아닌가? 부부는 러브스토리 제외. 기생충에서도 사실은 최우식이랑 그 첫째 딸의 로맨스도 있었고. 어제 봉준호 감독이 밝히는 바로는 본인 영화에서 최초로 러브스토리를 본인이 넣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영화 보면 배양육 스테이크 그거 뭘로 만들었게요? 모르겠어요. 수박. 그리고 크리퍼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그거는 제일 처음에 모티브가 정답 홈벌레. 땡, 빵. 빵? 빵 중에 뭐? 메론빵. 크로와상. 전혀 다르죠? 네네. 영화 안 봤나요? 어디 메론빵 같이 생겼을까 아니 내가. 헷갈렸어. 원래는 소금빵을 말하려고 했는데 메론빵이 튀어나왔어. 아. 소금빵이랑은 조금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그 멜론빵도 소금빵도 아닌 크로와상이다. 그리고 아르마딜로라는 동물 아세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징그러. 귀엽게 생겼던데 얘는? 아무튼 이 이미지도 참고해서 크리퍼라는 외계 생명체가 탄생했다. 그런 괴물들 만드는 거 없는 생명체를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치. 옥자도 그렇고. 아무튼 이렇게 몰라도 되지만 알면 더 재밌는 그런 미키 세븐틴에 대한 아주 사소한 정보들을 좀 가져와 봤고 그 미키 세븐틴을 보고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해석도 있고 뭣도 있고.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이런 사소한 정보들을 모으다가 이 영화가 어떤 영화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가장 와닿았던 이 영화가 어떤 영화다라고 했던 얘기 중에 아까 말했던 마크 러팔로가 환경운동가더라고요. 이 영화가 어떤 영화다라고 인터뷰를 해서 한 말이 있는데 이게 그나마 나한테는 가장 가까운 감상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어떤 시스템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성을 잃어간다. 효율성을 위해 인간도 소모될 수 있다. 의학만 봐도 그랬다. 모든 것이 경제적인 이익과 효율을 위해 만들어진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인간을 위한 것을 하는 건데 그 대가가 끊임없이 비인간화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대해 평가가 절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또 포커스가 있는 영화고. 아 그쵸. 네. 그리고 또 인간성, 효율을 위해서 비인간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그리는 영화였던 것 같다. 그래서 마크 러팔로 얘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가장 와닿는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봤고 약간 생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생존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래도 우리 정해진 선은 넘지 말고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미키 세븐틴에 대한 얘기는 뭐 저희는 이 정도로 하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영상이나 컨텐츠들이 있으면 많이 구경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미키 세븐틴 보면서 정말 많은 물음표가 있었거든요. 도대체 소스가 뭘 의미하지? 아, 세븐틴과 에이틴, 왜 세븐틴, 에이틴이지? 막 약간 이런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여러 유튜브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거기서 해결하고 저희가 줄 수 있는 건 사소해서 몰라도 되지만 알면 더 재밌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혹시라도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유용하고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